철수가 순이를 보며 던진 첫마디였어요. 누구세요? 그 말은 순이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처럼 박혔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매일 아침 사랑해요. 오늘도요라고 인사했던 그 여자를 완전히 잊어버린 거였어요. 철수의 눈동자에는 진짜로 자신을 모르는 낯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 순간 순이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목요일 오후 성모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묵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얀 벽면에 붙은 면회시간 안내판을 바라보며 서 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의 이름은 김순이었습니다. 한때 윤기 있던 머리카락은 어느새 회색빛이 섞여 있었고 깊게 팬 눈가 주름에는 지난 한 달간의 고통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순이는 손에 든 보온병을 꽉 쥐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지만 마음만큼은 차가웠어요. 미역국이 담긴 보온병이었습니다. 남편 박철수가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죠.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이었어요. 다시마를 우린 물에 소고기를 넣고 철수가 좋아하는 만큼 간을 맞춰서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그 남편은 중환자실 안에서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31일째 잠들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의사가 한 달 전에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했습니다. 트럭과 정면 충돌이었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뇌에 상당한 충격을 받아서 기억상실증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각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순이는 그때만 해도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철수가 깨어나기만 하면 된다고, 기억은 천천히 되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인데 어떻게 서로를 잊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일주일 전 철수가 깨어났을 때 순이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누구세요? 철수가 순이를 보며 던진 첫마디였어요. 그 말은 순이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처럼 박혔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매일 아침 사랑해요. 오늘도요라고 인사했던 그 여자를 완전히 잊어버린 거였어요. 철수의 눈동자에는 진짜로 자신을 모르는 낯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 순간 순이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30년의 추억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린 것 같았어요. 신혼 때 철수가 평생 당신만 사랑할게요라고 했던 말, 아이가 없어서 서로만 바라보며 살았던 세월, 힘들 때마다 서로를 위로해주며 버텨온 시간들이 모두 의미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역시나 예상대로라는 듯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기억상실증입니다. 특히 최근 기억일수록 더 지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억지로 기억시키려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어요. 순이는 그 말에 희망을 걸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철수는 여전히 순이를 완전한 타인으로 여겼습니다. 간병인인 줄 알거나 아니면 그냥 친절한 동네 아주머니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순이가 혹시 기억나지 않으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봐도
철수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매일 밤 순이는 집에 혼자 돌아가서 철수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목을 움켜쥐고 울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의 한쪽이 이렇게 차갑고 넓을 줄 몰랐어요. 철수가 매일 베던 베개를 안고 잠들려 해봤지만 여보야라는 말이 자꾸 목끝까지 올라와서 눈물만 계속 흘렀습니다. 거실에 걸린 결혼사진을 보면서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남남이 되었네요 라고 중얼거리는 것이 일과가 되었어요. 면회 시간입니다. 간호사의 목소리에 순이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손거울을 꺼내서 눈물 자국을 재빨리 닦고 립스틱을 발랐어요. 철수 앞에서는 절대 초라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다짐했거든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가장 밝은 표정을 지으며 중환자실 문을 조심스럽게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이는 평소보다 더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완전히 감출 수는 없었어요. 어젯밤 또 한 번 철수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울었던 탓에 눈이 부어 있었거든요. 화장으로 가리긴 했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초라해 보이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철수는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창밖의 가을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란 은행잎이 하나둘 떨어지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던 철수가 순이의 목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순이를 보는 철수의 눈빛에는 여전히 낯선 사람을 대하는 어색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 또 오셨네요. 철수의 표정은 여전히 어색했어요. 친근하긴 하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지는 미소였습니다. 정말 고맙긴 한데 매일 이렇게 오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혹시 제가 아는 분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전혀 안 나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순이의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아침마다 얼굴을 마주보던 사람이 매일 밤 같은 이불을 덮고 잠들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을 완전한 나무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잔혹했어요. 순이는 입안이 바짝 마르는 것을 느꼈지만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오늘도 미역국 끓였는데 드실래요? 순이는 목이 메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이었어요. 철수가 좋아하는 소고기를 넣고 다시마 우린 물에 정확히 30분간 끓인 그 미역국 말이에요. 보온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철수는 미역국 냄새를 맡으며 순간 동작을 멈췄습니다. 마치 어떤 기억의 편린이 스쳐 지나가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상해요. 이 냄새가 왠지 정말 익숙해요. 철수가 눈을 뜨며 신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마치 누군가 평생 끓여줬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집에서 먹던 그 맛이랄까요? 어릴 때 어머니가 끓여주신 건 아닌 것 같은데 더 따뜻한 느낌이에요. 순이의 가슴이 쿵했습니다. 혹시 기억이 돌아오는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이 가슴 한구석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거든요. 손이 떨려서 보온병 뚜껑을 제대로 잡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철수는 금세 고개를 저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무래도 병원 음식이 너무 맛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며칠째 밥맛이 없었거든요. 입맛이 완전히 떨어져서
뭘 먹어도 맛이 없었는데요. 순이는 눈물이 날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미역국을 국그릇에 따라서 철수에게 건넸어요. 철수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눈을 감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크게 뜨며 감탄의 표정을 지었어요. 세상에,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끓이세요? 철수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집에서 먹는 맛 같아요. 마치 평생 먹어온 그 맛 같달까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 그럴까요? 집에서 먹는 맛이라는 말에 순이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30년 동안 매일 아침 끓여주던 미역국이었거든요. 다시마를 하룻밤 우려낸 육수에 소고기를 넣고 철수가 좋아하는 정도로 간을 맞춰서 끓인 그 미역국 말이에요. 비록 기억은 사라져도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정성스럽게 끓였을 뿐이에요. 순이는 철수가 미역국을 먹는 모습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미역국을 먹을 때면 항상 숟가락을 천천히 저으면서 첫 숟가락을 떠먹고는 만족스러운 한숨을 쉬던 철수의 습관도 그대로였습니다. 아, 시원하다. 철수가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듯 계속 미역국을 맛있게 떠먹었습니다. 순이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몸이 기억하는 게 있구나 싶었거든요. 30년 동안 쌓인 습관들은 뇌의 기억보다 더 깊은 곳에 새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김아줌마. 철수는 그 이름을 되뇌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친절하시네요. 가족도 아닌데 매일 이렇게 정성스럽게 챙겨주시고 세상에 이런 분도 다 계시는군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을 만나다니 정말 감사해요. 가족이 아니라는 말에 순이의 가슴이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인데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제는 남남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순이는 가슴을 눌러 참으며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어요. 가족분들은 안 오세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였어요. 혹시나 철수가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간절한 마음도 있었고요. 철수가 혹시라도 아내가 보고 싶다라고 말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과 함께 쓸쓸하게 대답했어요. 글쎄요. 기억이 전혀 안 나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아내가 있다고 하던데 얼굴이나 목소리가 전혀 떠오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만났는지, 우리가 행복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제 인생에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져요. 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며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혹시 제가 정말 나쁜 남편이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아내가 저를 버린 건 아닐까요? 이렇게 아픈데도 한 번 얼굴을 안 비추잖아요.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이 매일 와서 돌봐주는데 저만 혼자예요. 철수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더욱 슬픈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아내를 많이 아프게 했을까요? 상처를 줬거나 실망시켰거나. 그래서 이제 절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닐까요?
사고 나기 전에 우리가 싸웠을 수도 있고요. 순이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도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철수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더욱이 철수가 자신이 버려졌다고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사랑했는데 매일 아침 사랑한다고 말해줬는데 말이에요. 그럴 리 없어요. 분명 좋은 분이실 거예요. 순이는 목이 메었지만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는 거예요. 아마 정말 바쁜 일이 있거나 아니면 그럴까요? 철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자꾸 이상한 꿈을 꿔요. 어떤 여자분이 사랑해요. 오늘도요라고 말하는 꿈이에요. 그 여자 얼굴은 아무리 애써도 보이지 않는데 그 목소리만은 너무 따뜻하고 친숙해요. 마치 평생 들어왔던 목소리 같아요. 순이는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 말은 철수가 30년 동안 매일 아침 순이에게 해주던 인사말이었거든요.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몸이 아픈 날에도,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에도 철수는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그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꿈에서 그 말을 들으면 정말 행복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듣는 것 같아서요. 철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사랑받는 기분이에요. 하지만 깨고 나면 너무 허전하고 가슴이 아파요. 마치 정말 소중한 걸 잃어버린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철수는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이상해요. 꿈에서 깨면 여기가 이렇게 아파요. 마치 구멍이 뚫린 것 같아요. 뭔가 정말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순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잠시 화장실에 간다고 말하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복도 끝 화장실에서 순이는 입을 막고 흐느꼈어요. 소리가 날까봐 수건으로 입을 막고 목을 움켜쥐며 울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마스카라가 번져서 눈밑이 새까맣게 되어 있었어요. 내가 바로 그 여자인데, 내가 바로 여기 있는데, 왜 모르는 거야?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순이는 마음속으로 절규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화장을 다시 고친 후 다시 병실로 돌아온 순이에게 철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아줌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빨간 것 같은데요. 혹시 몸이 안 좋으신가요? 괜찮아요. 그냥 좀 더워서요. 순이는 억지로 웃으며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해요. 철수가 순이를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어요. 김아줌마를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마치 오랫동안 찾던 걸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 신기해요. 순이는 철수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자신을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순이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감출 수 없었어요. 네. 정말 이상하죠? 처음 본 사람인데 말이에요. 철수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김아줌마를 보면 왠지 모르게 안정이 돼요.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병원이 이렇게 무서운 곳인 줄 몰랐는데 김아줌마가 오시면 무서움이 사라져요. 마치 안전한 곳에 온 것 같아요. 철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아줌마,
혹시 정말 모르는 사이예요? 전에 어디선가 만난 적은 없나요? 아니면 제가 아는 누군가를 닮으셨거나요? 정말 익숙한 느낌이 들어서요. 순이는 그 질문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의사가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갑작스러운 충격은 오히려 회복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자연스럽게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매일 거짓말을 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김아줌마를 보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철수가 자신의 가슴을 문지르며 말했어요. 마치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뭔가 찾은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정말 이상해요. 철수는 잠깐 말을 멈추더니 순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아줌마 목소리를 들으면 꿈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웃을 때 목소리가요. 순이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철수도 자신과 똑같은 마음이었구나 싶었거든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순이는 매일 빠짐없이 병원에 갔어요. 철수가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가져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잡채, 불고기, 갈비찜. 철수가 평소 좋아하던 음식들을 번갈아 가며 만들어 갔어요. 매번 새벽부터 일어나서 장을 보고 정성스럽게 요리했습니다. 철수도 점점 순이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되면 문 쪽을 바라보며 앉아있곤 했어요. 김아줌마가 안 오면 어떡하지? 라고 간호사에게 걱정스럽게 물어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순이는 슬프면서도 기뻤습니다. 적어도 철수에게 자신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김아줌마, 오늘도 뭘 가져오셨어요? 철수는 이제 순이가 오는 시간만 되면 문을 바라보며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순이의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매일 이렇게 와주셔서 고마워요. 덕분에 병원 생활이 외롭지 않아요. 오늘은 잡채예요. 어떠세요? 순이가 도시락을 열어 보이자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함께 형형색색의 야채들이 예쁘게 담겨 있었어요. 철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잡채.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세요? 색깔부터가 예술이에요. 정말 예술이에요. 먹기 아까울 정도네요. 순이는 철수가 잡채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예전에 철수가 당신 잡채는 정말 예술이야. 레스토랑보다 훨씬 맛있어라고 말했던 게 생각났거든요. 똑같은 표현을 쓰는 철수를 보니 가슴이 아프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김아줌마,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철수가 잡채를 먹다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데요? 순이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제 아내 말이에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내가 있다고 하는데 왜 한 번도 안 와요? 정말 저를 버린 건 아닐까요? 이렇게 아픈데도 소식 하나 없으니까 정말 서운해요. 철수는 더욱 슬픈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정말 나쁜 남편이었던 건 아닐까요? 아내를 자주 혼내거나 상처를 주는 말을 했거나 아니면 바람을 피웠거나요? 그래서 이제 절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닐까요? 철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배어 있었어요. 순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가 자신이 사랑받지 못했다고, 나쁜 남편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더욱이 그런 생각 때문에 철수가 밤마다 괴로워하고 있다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다정했던 철수인데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 없던 철수인데 말이에요. 그럴 리 없어요. 순이가 목소리를 높이며 격하게 반박했습니다. 분명 당신을, 분명 정말 좋은 남편이었을 거예요. 절대 그런 이유로 안 오는 게 아닐 거예요. 순이는 자신도 모르게 당신이라는 말을 쓸 뻔해서 황급히 말을 바꿨어요. 철수는 순이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김아줌마, 왜 그렇게 확신하세요? 저에 대해서 뭔가 아시는 게 있나요? 마치 저를 정말 잘 아는 것 같아요. 순이는 자신이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철수가 자신을 의심하는 눈치였어요. 들킬까봐 무서웠지만 철수가 자책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며칠 보니까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아서요. 환자복을 입고 계셔도 신사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분이 나쁜 남편이었을 리 없잖아요. 순이는 가까스로 변명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해요. 철수가 순이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김아줌마는 저에 대해 뭔가 특별히 아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저를 정말 잘 아는 것 같달까요? 그리고 저를 옹호해 주실 때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순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들킬까봐 무서웠지만 한편으로는 철수가 뭔가 눈치채고 있다는 게 기뻤어요.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서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날 밤 순이는 집에 혼자 돌아가서 철수가 늘 앉아있던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철수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순이는 소리 없이 울었어요. 소파 쿠션에 얼굴을 묻고 철수의 냄새를 맡으려 했지만 이미 그 향기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대신 세제 냄새만 났어요. 거실벽에 걸린 결혼사진을 바라보며 순이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여기 있어요. 당신 바로 옆에 있다고요. 당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순이가 여기 있어요. 왜 날 못 알아보는 거예요? 30년이 그렇게 쉽게 지워지는 건가요? 우리가 함께 웃고 울었던 모든 시간들이 의미 없는 건가요? 사진 속의 철수는 순이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신혼 시절의 모습이었죠. 25의 철수와 23의 순이었어요. 그때 철수는 평생 당신만 바라보고 살 거예요. 다른 여자는 눈에도 안 들어올 거예요 라고 약속했었는데 이제는 자신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순이가 병원에 갔을 때 철수는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우울해 보였습니다. 간호사 말로는 밤새 잠을 못 잤다고 했어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아줌마, 혹시 결혼하셨어요? 철수가 갑자기 물었어요. 네, 했어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남편분이 어떤 분이세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철수가 호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사세요?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거든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고 제가 아플 때면 밤새 간병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와, 정말 좋겠어요. 철수의 눈이 부러움으로 반짝였어요. 30년이나 함께 사셨다니. 저도 그런 남편이었으면 좋겠는데, 제 아내한테도 그렇게 해줬을까요? 혹시 저도 사랑한다고 매일 말해줬을까요? 순이는 목이 메었습니다. 분명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해요. 철수가 갑자기 순이의 손을 바라봤어요. 김아줌마 손을 보면 자꾸 만지고 싶어져요. 왜 그럴까요? 정말 이상해요. 순이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철수는 예전에도 항상 순이의 손을 잡고 있기를 좋아했거든요. 텔레비전을 볼 때도, 산책을 할 때도, 잠들기 전에도,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한 손으로는 순이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손이 차가우면 마음도 차가워진다는 게 철수의 지론이었거든요. 사람마다 편안함을 주는 손이 있나 봐요.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의 시선이 자신의 손에 고정되어 있는 걸 느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철수는 조심스럽게 순이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따뜻하고 편해요. 마치 집에 온 것 같아요. 이상하게 안정이 되네요. 왜 그럴까요? 철수는 순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이 손을 잡고 있으면 무서움이 사라져요. 그때 철수가 갑자기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순이야.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다정했어요. 마치 30년 동안 매일 불렀던 것처럼 말이에요. 순이는 깜짝 놀라 철수를 바라봤어요. 혹시 기억이 돌아온 건 아닐까 하는 희망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철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눈을 떴어요. 어, 제가 뭐라고 했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뭔가 말했나요? 철수는 진짜로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순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철수가 무의식 중에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분명 의미가 있을 거였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 자신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뭔가 중얼거리신 것 같았어요. 그랬나요? 철수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요즘 자꾸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꿈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데 깨고 나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마치 정말 소중한 사람의 이름 같아요. 김아줌마, 이상한 질문인데요. 철수가 순이의 손을 잡은 채 진지하게 말했어요. 혹시 우리 전에 만난 적 있지 않나요? 정말 익숙한 느낌이에요. 마치 평생 알고 지낸 사람 같아요.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것도 처음이 아닌 것 같고요. 순이는 철수의 질문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철수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니까요. 왜 그런 생각이 드세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김아줌마와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마치 오랫동안 찾던 퍼즐 조각을 맞춘 것 같은 느낌이에요. 철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김아줌마 목소리를 들으면 꿈에서 들었던 그 따뜻한 목소리가 생각나요. 특히 제 이름을 부를 때 목소리가요.
순이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런가요? 그때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박철수 씨.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요. 좋아요. 그런데 선생님, 제 아내는 언제 와요? 왜 한 번도 안 오죠? 철수가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 궁금해요. 어떤 사람인지, 저를 사랑하는지, 혹시 저를 버린 건 아닐까요? 의사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이가 매일 와서 돌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환자 앞에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었어요. 순이가 아직 신분을 밝히지 않기로 한 상황이니까요. 바쁜 일이 있나 봅니다. 곧 오실 거예요. 의사가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이상해요. 남편이 이렇게 아픈데 한 번도 안 오다니. 철수가 더욱 실망스러워 했어요. 제가 정말 나쁜 남편이었나 봐요. 그래서 아내가 저를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아니면 정말 심한 말을 했거나 바람을 피웠거나. 의사가 나간 후 철수는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김아줌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제 아내가 정말 저를 사랑했을까 궁금해요. 사랑했다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하루쯤은 시간을 낼 수 있을 텐데요. 순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아픈데도 한 번 얼굴을 안 비추잖아요. 분명 저를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면 제가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거나. 철수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혹시 제가 아내를 때렸을까요? 아니면 돈을 못 벌어서 고생시켰거나요? 그렇지 않아요. 순이가 격하게 반박했습니다. 분명 정말 사랑했을 거예요. 지금도 사랑하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철수가 순이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순이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명 아내분도 지금 정말 많이 아파하고 계실 거예요. 매일 밤 혼자 울고 계실지도 몰라요. 당신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거예요. 철수는 순이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김아줌마, 혹시 울고 계세요?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말씀하세요? 순이는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요. 그냥, 김아줌마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잊혀본 경험이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도 겪고 있어요. 매일매일 겪고 있어요. 한 달이 더 흘렀습니다. 철수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을 앞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철수가 건강해진 건 무엇보다 기뻤지만 이제 매일 볼 수 없게 된다는 게 두려웠거든요. 병원이라는 핑계가 없어지면 어떻게 철수를 만날 수 있을까 걱정이었어요. 김아줌마 내일 퇴원해요. 집에 가면 아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철수가 기쁘면서도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기대되면서도 무서워요. 그래도 정말 다행이에요. 건강해지셔서요. 순이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철수가 혼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밥은 제대로 챙겨 먹을까? 외로워하지 않을까?
그런데 퇴원하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철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집 주소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걱정 마세요. 신분증에 적힌 주소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순이가 대답했어요. 잠시 후 의사가 와서 철수에게 주소가 적힌 종이를 건넸습니다. 여기가 댁 주소예요. 택시 기사님께 보여드리면 됩니다. 김아줌마도 가끔 놀러 와 주실 거죠? 저 혼자 있으면 정말 외로울 것 같아요. 철수가 간절한 표정으로 부탁했어요. 병원에서 김아줌마가 유일한 가족 같았거든요. 정말 고마웠어요. 물론이에요. 시간 되면 놀러 갈게요. 순이가 대답했어요. 사실 매일이라도 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순이는 철수의 퇴원을 도왔습니다. 짐을 챙기고 퇴원 수속을 밟는 동안 순이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철수를 집에 있게 하려고 바로 옆 작은 방을 계약해 놓은 상태이지만 그래도 자주 들를 수 없는 상태라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철수는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이상해요. 길이 전혀 낯설지 않아요. 마치 매일 다녔던 길 같아요. 철수는 신기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저 가게도 익숙하고 저 건물도 본 것 같고 정말 신기해요. 집에 도착한 철수는 현관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분명 처음 오는 곳인데 너무 익숙해요. 마치 수백 번 들어갔던 집 같아요. 이 문고리를 잡는 것도 자연스럽고요. 철수는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이 냄새 정말 익숙해요. 집 냄새가 이런 거구나. 마치 오랫동안 살던 집에 온 것 같아요. 거실로 들어간 철수는 여기저기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소파에 앉아보기도 하고 책장을 살펴보기도 했어요. 이 소파도 제 몸에 딱 맞네요. 마치 맞춤 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실벽에 걸린 결혼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진 속 남자가 저고 이 여자가 제 아내인가 보네요. 철수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어요. 참 예쁘게 생겼네요. 정말 행복해 보이고요. 웃는 모습이 천사 같아요. 정말 저를 사랑했던 걸까요? 이런 예쁜 여자가 저 같은 사람을 왜 좋아했을까요? 그때 철수가 갑자기 순이를 돌아봤어요. 김아줌마, 정말 이상한데요. 이 사진 속 여자가 김아줌마랑 정말 똑같아요. 너무 신기해요. 세상에 이렇게 닮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요? 순이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드디어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래요? 네. 얼굴도 그렇고 특히 눈이 완전히 똑같아요. 그리고 미소 짓는 모습도요. 철수가 순이와 사진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심지어 머리카락 색깔까지 비슷해요. 정말 쌍둥이 같아요. 철수는 갑자기 순이 앞에 다가가서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정말 똑같아요. 마치 같은 사람 같아요. 아니, 혹시 순이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철수 씨,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김아줌마, 우리 정말 모르는 사이예요? 제발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철수가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지금 정말 혼란스러워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순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말할 때가 되었어요. 저는 김순이에요. 철수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몸이 굳었어요. 순이, 그 이름, 제가 꿈에서 불렀던 그 이름인가요? 저는 철수 씨의 아내입니다. 순이의 눈물이 쏟아지며 말했어요. 철수는 잠시 멍하니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정말, 정말 제 아내라고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당신의 아내예요. 순이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떨렸어요. 매일 병원에 간 건 당신이 깨어나기를 기다렸고 언젠가 다시 저를 알아봐 주기를 바랐기 때문이에요. 매일 밤 집에 혼자 돌아와서 당신의 빈자리를 보며 울었어요. 철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럴 리 없어요. 그럼 왜 처음부터 말씀 안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갑작스러운 충격은 회복에 좋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순이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저를 알아보지 못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제가 매일 아침 뭐라고 인사했다고 하셨죠?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사랑해요, 오늘도요. 그러면 저도 사랑해요, 오늘도요라고 말했어요. 순이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빼먹지 않았어요. 그 말을 다시 듣고 싶어서, 그래서 매일 당신 곁에 있었어요. 철수의 눈이 커졌어요. 그 말, 제가 꿈에서 계속 들었던 말이에요. 그럼 그 따뜻한 목소리가 당신 목소리였구나. 꿈이 아니에요. 우리의 추억이에요. 순이가 철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이 화장실에서 면도할 때면 제가 뒤에서 등을 토닥여줬고 당신은 항상 고마워, 여보야라고 말했어요. 추운 겨울밤이면 제 차가운 발을 당신 배 위에 올려놓고 따뜻하게 해줬고 제가 아플 때면 밤새 간병해주며 괜찮다, 괜찮다고 토닥여줬어요. 철수는 순이의 손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이 손, 정말 익숙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마치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만난 것 같아요. 마치 잃어버린 반쪽을 찾은 것 같아요. 당신이 아플 때마다 제가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당신은 항상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잡채를 만들어주면 정말 예술이야라고 했고, 된장찌개를 끓여주면 집에서 먹는 맛이야라고 했어요. 순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철수는 결혼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순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정말 똑같네요. 어떻게 이렇게 바보였을까요? 어떻게 매일 보고도 몰랐을까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어떻게.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너무 외로웠어요. 순이가 속삭였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남남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어요. 당신이 김아줌마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래도 당신 곁에 있고 싶었어요. 철수는 갑자기 순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이 얼마나 아팠을지,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매일 밤 우시면서도 다음날 또 웃으며 와주셨을 텐데, 미안할 것 없어요. 이제 알아봐 주시면 되는 거예요. 순이가 철수의 품에서 말했어요. 철수는 순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억은 아직 모든 게 명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마음만큼은 확실해요. 당신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마치 집에 온 것 같아요. 마치 오랫동안 찾던 보물을 찾은 것 같아요. 정말요? 순이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네. 그리고 철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순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30년을 어떻게 잊겠어요.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군요. 당신을 사랑했던 이 마음은 변하지 않았나 봐요. 철수는 순이를 바라보며 천천히 마치 30년 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오늘도요. 순이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말을 다시 들을 수 있었거든요. 저도, 저도 사랑해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날 밤 두 사람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진짜 이름을 부르며 잠들었어요. 철수는 잠들기 전에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옆에 있을 거죠? 꿈이 아니죠? 물론이에요. 평생 곁에 있을 거예요. 순이가 대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이가 눈을 뜨자 철수가 이미 일어나서 순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잠 잘 잤어요, 여보. 순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잘 잤어요. 철수는 순이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30년 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사랑해요, 오늘도요. 저도 사랑해요, 오늘도요.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잃었던 기억보다 더 소중한 건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걸 깨달은 거였어요. 순이는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고 철수는 진짜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알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기억보다 더 깊은 곳에,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다는 걸 말이에요. 재미있었다면 박수 짝짝, 눈치 보지 말고 좋아요. 꼭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